옛날 어느 마을에 춘심이라는 한 처자가 살고 있었는데 외동딸이라 부모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하지만 혼인을 보름 정도 앞둔 그녀의 부모님은 걱정이 가득했는데 서방님, 마누라, 왜 그런가? 춘심이가 인자 보름 후에 혼인을 해서 시집살이를 시작할 텐디. 요즘 따라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여. 응? 걱정은 무슨 걱정? 아니 그것이 외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어? 이날이 되도록 내 춘심이한테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집안일 한 번 안 시키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보니 시집살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그게 걱정이 돼요. 우리가 너무 감싸기만 하면서 키우기는 했제잉. 뭐 처음에야 안 하던 일을 하느라 적응하면서 이해를 먹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일도 몸에 배지 않겠는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도 일인디. 그것이 남자 한번 못 만나봐서 밤일일랑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에이, 이 사람아 걱정할 게 따로 있지.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허리 아래 일까지 걱정을 하고 그런가? 그런 걱정 일랑 치워두고 얼른 혼인 준비나 잘하세. 보름 후 춘심은 혼인을 해서 출가회인이 되었고 그날 밤 어머니는 춘심의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얘가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텐디. 지금쯤 제대로 하고나 있을지 걱정이 되는구만. 어머니.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혹시나 하고 나가보니 아니 이게 웬걸. 시댁에 가서 첫날 밤을 보내야 하는 춘심이가 속꽃바람으로 찾아오지 않겠는가? 이거사, 여기를 어디라고 찾아와. 너는 이제 출가외인인디. 너가 여기 온 거 너가 아버지가 알면 아버지 쓰러지신다 춘심아. 어머니, 첫날 밤이라 서방하고 잠을 자려는데 서방이 저를 만지더니 다리 사이에 약물이 점점 커져서 너무나 놀라 집까지 도망왔어요. 원매, 안 그래도 내가 그리 걱정이 되었는디. 춘심아, 남자는 거사를 치르기 전에 그렇게 약물이 커지는 게 당연한 것이요. 네 서방이 아주 건강하다는 증표란 게 그것이. 어머니, 그란데 그것이 무릎 가까이 내려오던데요. 뭐야? 너가 잘못 본 것이 아니고? 제가 똑똑히 봤구먼요. 이미 무릎 가까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더 커지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왔어라. 원매야, 그 정도면 처음 하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먼. 내가 먼저 조치를 취할란께 얼른 앞장서라잉. 옛날 어느 마을에 동춘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양반 집안의 부자로 지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연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집안의 종들도 딱 2명만 남은 지 오래였는데 아이고, 어르신 나오셨습니까요? 어이 덕삼이 오늘도 수고가 많네잉. 그란디 어르신 춘심이가 그러던디.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내보낼지도 모른다는디. 그것이 참말일까요잉? 어잉? 아야 춘심아, 니는 그 말을 어디에서 들었다냐? 어르신, 사실 지난번에 마님께서 은근히 흘리듯이 하는 소리를 들었구만요. 아이고 이놈의 여편네가 입조심을 좀 해야지. 못하는 말이 없구먼. 원매, 어르신 그것이 참말인가요? 지는요, 춘심이보다 몇 년이나 이곳에서 일을 더 했는디 지는 안 됩니다요. 지가 다음 달이면 혼례도 올려야 되고 제가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더 힘을 써서 일을 할 테니께 곰곰이 잘 생각해 봐달란께요, 어르신. 덕삼아,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니께 너무 걱정하지 말어라잉. 아이고, 덕삼 씨는 동료의식이 어마어마해 불구마잉.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따, 그것이 아니고 내 말은 미안하구먼. 원매 마누라, 입이 참말로 무거운 사람이더만 내가 당신을 다시 봐버렸소. 이 양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게 무슨 소리다요? 거시기 종들한테 그렇게 입조심하라고 일러뒀는디 고세를 못 참고 말을 해버렸는가? 뭐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걔네들도 뭐 어느 정도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고 있어야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오. 미리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얘들이 마음이 심숭생숭해서 일이라도 제대로 하겠는가? 그나저나 마누라, 거시기 누구를 내보낼지 생각은 해보았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겁나게 심란하기는 헌디 이것저것 따져봐도 춘심이를 보내야 하지 않겠소. 덕삼이가 여태 우리랑 지내온 정이 있는디. 덕삼이가 춘심이보다 품삯도 많이 받는디 덕삼이가 나가야 그나마 우리가 부담이 줄지 않겠어? 이리야 춘심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동안 덕삼이가 하던 밭일을 좀 해주고 자네가 춘심이가 하던 집안일만 좀 잘만 해주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는가? 좀 잘만 해주면
당신이 밤일을 좀 잘만 해주면 내가 덕삼이가 필요하다는 말을 안 하지. 좀 잘만 해주면. 무엇이라고라? 영춘과 흥섭은 어려서부터 뭐든지 터놓고 지내는 막역한 친구 사이인데 아이고 우리 영춘 씨 식사 많이 잡쌌어? 흥섭이 자네 왔는가? 아니 그런데 영춘이 이 친구야. 너 얼굴이 말이 아닌디 무슨 일이 있냐잉? 흥섭아, 내가 요즘 고민거리가 있기는 한디야. 뭔 일인디 그려?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말을 해봐. 그것이 말이요. 원매. 또 그것이 말을 안 듣소? 진짜로 매번 징해불구마잉. 미안요. 나도 이제 나이를 묵은 게 거시기가 말을 잘 안 듣는구먼. 밤일을 잘못하면 바깥일이라도 잘하든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아이고 내 팔자여잉. 내가 무슨 죄를 지어불었는디 이런 양반하고 결혼을 했다냐잉. 그러고 감정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안 그런가? 못하더라도 괜찮다. 잘한다 해줘야지. 아이고 어디 말이라도 못하면 내 꼴도 보기 싫은께 오늘부터 각방 씁시다잉. 이렇게 된 거란께. 그래서 지금은 각방 쓰고 있구먼. 허허 이 친구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먼. 그나저나 자네는 아직 괜지먼가? 나는 아직도 죽여주제잉. 아직도 마누라가 밥만 기다린다니께. 흥섭이 이 친구야. 거시기 비결이 뭔가? 나 좀 살려주소. 이 나이 묵고 인자는 쫓겨나게 생겼단께. 그러면 내 자네한테만 특별히 알려주겠네잉. 거서거 건너편 마을 입구에 있는 약방아재가 야관문 환을 만드는디 그게 효능이 진짜 신통하더라고. 가격이 좀 있어서 열량은 줘야 구할 수가 있는디. 어때요? 내가 한번 구해다 줘? 하이고 마누라 앞에서 실추된 거시기의 명예만 회복할 수 있으면 열량이야. 내 당장 지불할 수도 있제잉. 흥섭이 이 친구야. 내 부탁 좀 하세. 영춘은 그렇게 흥섭에게 효능이 좋다는 야관문 환을 구해서 먹고 일부러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글쎄 영춘의 부인은 어딜 갔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여종인 춘심이만 있는 게 아니겠는가? 어르신 오셨습니까요? 아가 춘심아. 마님은 어디 갔다냐? 마님께서는 몇 시간 전에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이틀 정도 친정에 다녀오신다고 하고 나가셨는데요. 뭐? 무엇이라고야? 그로부터 며칠 후 영춘은 다시 흥섭을 길에서 만났는데 허허 하필 그날 마누라가 친정에 갔단 말인가? 자네가 운이 없기는 진짜 없구마잉. 웃지 마라 이 친구야. 안 그래도 열량 쓴 거 아까워 죽겠으니께. 이왕 먹은 거 거시기 여종에게라도 한번 효능을 시험해보지 그랬나? 열량이나 하는데 아깝자뇨. 하이고 이 친구야. 어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받아주제잉. 우리 춘심이한테는 야관문 같은 거 없이도 잘 만드는데 그 귀한 것을 뭐한디 필요 없는 데다가 쓴단가. 춘심은 몇 년 전 과부가 된 이래로 쭉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을에서 그녀를 노리는 사내들이 많았다. 떡팔과 덕삼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아이고 덕삼아. 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춘심씨랑 밥이라도 함께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야. 아서라 떡 팔아.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과부가 되고도 지조가 강한 건지 우리 동네 웬만한 총각들이 다 차였다고 하더라야잉. 그렇겠쟁. 동네 웬만한 처자들보다 훨씬 고운디. 내 말이 그 말이요. 아마 나 정도 아니면 좀 힘들지 싶다니께. 뭐시라? 덕삼이 니는 꼭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잉. 네가 여기저기 여자들을 잘 후리고 다니는 것은 알고는 있는디 아무리 너라고 해도 춘심씨는 택도 없다니께. 허허, 이 친구 사람 말을 못 믿는구먼. 나한테 딱 5일만 주면 안 넘어오는 그런 여자가 없단께. 이 친구가 허풍이 장난이 아니다야. 덕삼이 너 말대로 5일 안에 춘심씨가 너한테 넘어가 있으면 내 열량 아니 20냥도 줄 수가 있다니께. 어때요? 내게 할 수 있겠는가? 쫄리면 지금이라도 빠지시든가. 떡팔이 이 친구 속고만 살았는가. 알았네. 그러면 내기함세. 내가 5일 안에 춘심씨를 못 꼬시면 자네에게 20냥 주기로 하는 걸로. 그러면 5일 뒤에 춘심씨 집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고잉. 떡팔과 내기를 한 덕삼이는 그 다음날 저녁 7시에 춘심의 집 앞으로 갔는데 춘심씨, 계십니까요? 제가 춘심인데 이 저녁에 무슨 일이실까요? 안녕하십니까요? 지는 덕삼인데요. 거시기. 덕삼은 그날 이래로 매일 같은 시간 7시에 춘심을 불러내었고 본인의 이름과 거식이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렇게 5일째 되던 날 떡팔과 덕삼은 약속대로 춘심의 집 앞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자네가 진짜로 춘심 씨를 꼬셨다고? 그렇다니께. 우째 그것이 안 믿긴가? 아니 그렇게 많은 총각들이 접근을 해도 눈길 한 번 안 주던 분이 우째 자네한테 허락을 했단가. 내 자네 말만 듣고는 진짜로 안 믿기는구먼. 허허, 내가 5일만 있으면 누구든 나한테 넘어온다 하지 않았는가? 자네한테 증거를 보여줄라니까 잘 보고 스문양이나 잘 준비해 놓으소. 춘심 씨, 계십니까요? 덕삼 씨, 매일 해도 너무하구만요. 또 거시기 하러 왔지라? 원매 거짓말인 줄 알았더만 진짜로 했구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구먼. 평생 한양에서만 살았던 갑수는 일 때문에 3달 전에 전라도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아따 갑수 씨라고 했쟁. 뭔 일로 한양에서만 살던 양반이 우리 동네까지 와버렸을까? 제 친척분께서 이쪽에서 공사 일을 크게 하셔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부름을 받고 완전히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여적 총각이라 그랬쟁. 그러면 인자 이쪽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얼른 혼인을 해야 할 텐디. 어디 맘에 드는 처자는 알아봤는가? 사실은요, 얼마 전부터 마을에 있는 효심 씨가 눈에 들어옵니다요. 웜에 진짜로야? 미리 언지라도 오지. 하나도 몰랐는디. 참말로 암튼 위의 것들은 속을 알 수가 없네잉. 그러면 빨리 싸게 일을 진행해볼지 뭐하고 앉아있냐? 근데 봉섭이 형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쑥맥처럼 있다가는 다른 놈들이 다 채가본다잉. 얼른 매듭을 지어야써. 기회를 잡고 단 둘이 있을 때 내 알을 낳아주소 이렇게 오고 그러고 거시기를 해불면 끝나는 거요. 그런데 형님, 거시기가 뭐예요? 아따 진짜 참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어야지. 거시기도 모르냐? 거시기 말이오. 매듭을 지어버리는 그 거시기. 꼭 그거를 말로 해야 쓰겄냐? 다음날 갑수는 효심이를 동네 어귀에 있는 메밀밭으로 불렀는데 효심 씨,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뭔 할 말이 있대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알을 낳아주소. 아따매 갑수 씨, 그건 누구한테 배웠단가요? 저 그게 봉섭이 형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해서요. 아이 참, 그러면 다음 것도 아시겠네요잉. 아, 당연히 알고 있죠, 효심 씨. 그렇게 두 사람은 거사를 치르고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효심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여보, 오늘 예비사위 오면 노래 한 소절은 시켜야 되지 않겠어라? 그래도 처음 만난 뒤 부담스럽지 않을까잉? 아따 그래도 흥이 넘치는 전라도에 장가올 생각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봐야제라. 당신은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한번 시켜볼라요. 저기 인제 아그들 오네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 갑수 씨 왔어라. 안녕하십니까. 갑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따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저짝 우쪽 사람이라 그런지 말투가 허벌나게 다정해보네. 근데 여기서는 거시기를 못하면 장가도 못 간다는 노래도 있는디. 초면부터 이런 부탁하기 그런디 그래도 거시기 한 자리 해보소야. 네, 여기서 거시기를요? 허허 자네 부끄러워 말게나. 여기 사람들은 흥이 많아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자주 거시기 한께잉. 여기는 우리 가족들 사람밖에 없으니까 너무 부끄러워 말게나.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아니 한양하고 전라도랑 문화가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이렇게나 차이가 날 줄이야. 여기에서는 혼인하려면 거시기도 잘하는지 검사 받아야 하는구만. 그렇게 갑수는 천천히 바지를 내리는데 아니 시방 이게 갑수 씨 뭐 지금 하는 뭐 하는 짓이여? 거예요? 네, 거시기를 해야 한다면서요. 봉섭은 건축일로 먹고 사는 전문 노동자였다. 그에게는 혼인한 지 1년 정도 된 부인이 있었는데 마누라 우리가 같이 산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참 거시기 언디. 내가 저쪽 남쪽에 있는 섬으로 1년 정도 다녀와야 쓰겄소. 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 돼요? 그것이 그짝 섬에 남자들이 전쟁으로 차출되어 불어가지고 집을 짓거나 수리할 사람이 없다고 안 한가. 그래서 우리 반장이 일을 가져왔는디 글쎄 품삯을 3배나 주겠다고 하네. 아니 암만 그래도 우리가 애도 만들고 부모님도 모시고 그래야 쓴디.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불면 어떻게 한다요? 그래서 이번 일만 다녀와서 넉넉히 챙겨오면 이제 우리도 괜찮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다가 남자들도 전쟁으로 없다고 함은 여자들뿐이 없을 텐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내가 여기 단소를 하나 줄라니까 거기에서 지내면서 다른 여자들한테 한눈 팔지 말고 일 끝나면 이 단소 보는 거나 연습하는 걸로. 알았네. 내 그렇게 암세. 내가 당신하고 우리 식구만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올 테니께 자네도 힘들어도 딱 참고 기다리고 있으소. 그렇게 봉섭은 남쪽 섬으로 가게 되었고 섬에 있는 여자들은 오랜만에 남자들의 출연으로 난리가 났는데
자네들 이번에 우리 섬에 온 총각들 봤어? 확실히 만날 무거운 것을 들고 댕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아주 팔뚝이 어마무시 해불던디. 안 그래도 근 1년 동안 남자들은 코빼기도 못 봐서 거시기에 거미줄만 겁나게 쳐져 있는데 인자 오랜만에 거미줄 청소할 날이 와버렸어. 이것들아 찬물도 우아래가 있는디 종말이랑 거시기 말숙이니는 딱 기다리고 있어라잉. 먼저 이 어르신이 씹고 뜯고 맛을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어떤지 알려줄란께. 그날 이후로 봉섭이 퇴근만 하고 숙소에 돌아올 때면 숙소에는 항상 여인들이 봉섭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따 거시기 총각? 이제 일 끝나고 돌아오는가 보구마잉. 고생이 많소잉. 뭐 일인디 당연히 해야지라. 그란디 힘들게 일을 했으면 몸이 아주 겁나게 고단할 텐디. 내가 또 몸은 기가 막히게 잘 주무르거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한디 또 내가 그 정도는 신경 써 줘야제잉. 하이고 제가 총각은 아니고 혼인한 지 얼마 안 돼서 마누라도 있구만이라. 성인은 참 감사한디 마누라가 있는 몸이라서 그럼 이만 실례할게라잉. 원매, 저 빙추 같은 게 떠먹여줘도 못 먹구마잉. 하지만 계속되는 마을 여자들의 공세에 봉섭 역시 사람인지라 한 번, 두 번 여자를 숙소에 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봉섭은 약속받았던 품삯과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1년 동안 부인과 거사를 치르지 못했던 봉섭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거사를 치르려는데 아이고 마누라 내 1년 동안 부인만 생각하면서 참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일단 급한 불부터 얼른 끕시다. 진짜로 고생하셨어. 그건 그렇고 거시기 1년 동안 진짜 참았는지 한번 봐보게. 일단 여기 단소부터 한번 불어보소. 어느 날 덕삼이는 길을 가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흥섭이를 만났는데 아따 흥섭이 아재 옆에 있는 처자는 누구다요? 처음 보는 얼굴인디. 이 사람은 얼마 전에 들여온 첩이네. 아니 아재가 평소부터 여자를 겁나게 좋아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디. 암만 그래도 형수님께서 첩을 드리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요? 거시기 형수님 성격이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디. 아재 뭔 수로 형수님을 납득시켰습니까요? 당연히 마누라한테야 첩이라고 말하면 나도 제명에 못 살제. 마누라가 집안일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슬쩍 가서 당신 요새 혼자 집안일 하느라 힘들제? 이제 우리 집 사정도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니 조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디 자네 생각은 어쩐가? 이라고 물어봤제. 그걸로 형수님이 괜찮다고 하시던가요? 당연히 처음에는 좀 미심쩍어 하긴 했는디 아, 집안일이라는 게 좀 힘든가? 하루 정도 고민하다가 흔쾌히 허락하더라고잉. 그 뒤로 마누라는 집안일을 시키기만 하니 편해서 좋고 나도 두 명하고 재미를 보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그 말을 들은 덕삼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에게도 권유를 해보았는데 거시기 자네 많이 힘들제잉.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거시기 흥섭이 아재네처럼 여조응을 하나 드리는 게 어떻겠소? 무엇이라고라? 여조옹이라고라? 이 양반이 뭔 놈의 꿍꿍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디. 이제는 하다하다 집에 여자를 들인다고 하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흥섭이 아재네를 보니까 이번에 종을 드렸더만 그 아재네 형수님이 그렇게 편하고 좋아한다고 하던디. 그래서 나도 당연히 매일 힘들게 일하고 있는 당신이 생각나지 않겠는가. 내가 다 당신 생각해서 말을 꺼내본 건디. 당신이 싫다고 하무냐 나도 되어버렸소. 나야 돈도 굽고 좋체잉. 하기사 끝도 없는 집안일을 누가 해주면 편하게야 허겄제. 그리고 당신 말대로 요즘 흥섭이 아재네 부인을 길에서 보니 집안일을 안 해서 그런지 얼굴에서 광채가 나긴 합디다. 역시 그라제잉. 내가 다 당신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꺼낸 거라니까. 그렇게 덕삼은 수소문 끝에 춘심이라는 처자를 집안에 데리고 오게 되었고 여보게 부인, 여기 이 처자가 오늘부터 같이 살게 될 것이네. 서로 인사들 하소. 원매, 얼굴만 곱상하게 생긴 것이 어디 집안일이나 해봤는가? 마님, 춘심이라고 합니다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집안일을 도맡아 있으니 집안일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요. 앞으로 마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대신하고 잘 모시겠습니다요. 덕삼의 부인은 처음에는 어린 춘심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힘들게 하던 집안일에서 해방이 되어 편안해진 생활에 내심 만족을 하게 되었고 덕삼 역시 몰래 한밤중에 춘심의 방으로 가서 미래를 즐기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춘심은 저녁만 되면 외출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것이었다. 춘심의 수상한 외출에 궁금증이 생긴 덕삼은 어느 날 작심하고 춘심의 방에서 그녀를 기다렸는데 아야, 춘심아. 요즘 뭐가 그리 바쁜디? 저녁쯤 집을 나섰다가
한밤중에 도둑고양이 마냥 몰래 들어오냐잉. 아이고 어르신,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부인께서 하시던 일을 전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흥섭이 아재랑 하는 잠자리만은 밝은 데 낮에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밤중에 다녀왔습니다요. 아야, 뭐시라고야? 갑수는 5대 독자로서 갑수의 아버지는 갑수의 장래가 궁금해 점집을 찾아갔다. 딱 보니 아들놈 때문에 찾아왔구만. 아니 그건 어떻게 알았다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걱정이 돼서 왔제라. 그쪽 관상을 보아하니 양기는 넘치는데 풀지를 못하고 있구나. 마누라 말고 여태 만나본 여자가 없지? 네 맞습니다요. 정말 용하시네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양기가 쌓여서 당신 아들놈에게까지 갔어. 네 아들놈도 당신처럼 경험도 없이 장가를 보내버리면 마누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갈 것이야. 어디 보자. 그 양기를 풀려면 딱 33번째 여자한테 장가를 가야 하는데 그래야 그 양기가 풀리고 기술도 쌓여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야. 33번이나요? 엄매? 어쨌든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33번째를 넘겨버리면 당신 아들놈은 자식 하나 얻지 못하고 쓸쓸하게 지낼 것이야. 자식복은 없지만서도 33번째 되는 부인을 만나면 그나마 예쁜 딸아이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구만. 그리하여 갑수의 아버지는 갑수가 몇 번이나 여성을 만났는지 걱정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갑수를 찾았는데 갑수야, 너 지금 만나는 처자는 있냐잉? 아버지 저는 향숙이랑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잉? 애비가 이런 거 물어보긴 쪽간 거시기한디 여태 향숙이랑 자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아버지 사실은요. 향숙이랑 어제 물레방앗간에서 같이 보냈는디 글쎄 빨리 끝나버렸지 뭡니까? 향숙이는 괜찮다고 하는디 그때부터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고 안 만나주는디 우째였을까요? 네 설마 어제가 처음 해본 거냐? 네 아버지 어제가 처음이었어라. 누구나 처음에는 다 그런 것이요. 네가 서툴고 긴장해서 그랬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미 떠나간 사람은 붙잡지 말고 경험을 쌓아야 돼. 경험을. 나가 그리고 점을 보고 왔는디야. 네는 꼭 33번째 여자한테 장가를 가야 된다더만. 그 정도 연습은 해야 네 기술도 쌓을 수 있으니깐. 지금 생각해본 게 완전 맥락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잉. 그 말이 맞으면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왜 33번째인가요? 그 점지 바짐이 과유불급이라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자식 하나 얻지 못할 팔자라고 하더라고. 그런게 네 절제심을 가져야 쓴다잉. 그래도 33번째의 부인을 만나면 딸아이 하나는 건질 수 있다니까 꼭 명심해라. 33번째다. 갑수는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듣고 한 명씩 채우기 시작했다. 비록 노파나 못생기기로 소문난 처자까지 가리지 않고 만나서 동네에 호색가로 소문이 퍼져 잠자리는 하기 쉬워졌으나 그 누구도 갑수에게 시집을 가길 원치 않았다. 그러던 중 32번째 여자를 채운 날에 아버지 저 이제 한 사람뿐이 안 남았는디 동네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무도 시집을 안 올라합니다. 어쩔까요? 여자가 뭐 이 동네에만 있냐잉. 안 그래도 마침 내일부터 옆 동네에 일하러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 꼭 네가 가서 처자 한 명 알아보고 와라잉. 갑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옆 동네로 가서 일을 하다가 밤이 늦어져 그쪽에서 만난 춘심이란 처자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춘심이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과 둘이 살고 있었다. 오늘 하루 신세지게 될 갑수라고 합니다. 아따 그란디 어머님 따님이 참말로 곱네요잉. 그라징. 우리 그이가 애 시집 가는 걸 보고 갔어야 했는디. 그게 참으로 안타깝제. 아, 얼마 전에 마을에 있는 덕삼이라는 청년이랑 혼인시키려 했는데 글씨 그쪽 집안에서 애비가 없다고 반대를 해서 아직도 시집을 못 갔지 않겠는가? 그 말을 들은 갑수는 춘심이를 눈독들이며 말했다. 아따 그 집안도 참말로 꽉 막혔네요잉. 아니 뭐 그런 일 가지고 이쁜 따님을 며느리로 삼는데 반대를 한다니 참으로 답답해요. 내 장담한 뒤 따님은 분명히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갈 수 있을 것이여라. 갑수는 내심 오늘 밤 춘심이를 유혹해 장가를 들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되어 갑수는 춘심이가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갔고 방이 너무 어두워 조심히 누워있는 춘심의 곁으로 가서 여태껏 쌓아온 기술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춘심 씨 어젯밤에는 정말 끝내줘 불었습니다.
지가요, 남은 여생 동안 어제와 같이 평생을 행복하게 해드리려니까 저한테 시집 오쇼잉. 그건 안 돼요. 저는 덕삼 씨와 혼인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 춘심 씨.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쪽 집안에서 아버지도 안 계셔서 반대한다고 하더만 우째 그렇게 고집하십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제같이 잠자리를 한 사람과 꼭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자식도 못 보고 쓸쓸하게 지낼 거라고 점집 아짐이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어제 우리 겁나게 좋았잖아요. 춘심 씨가 나를 책임을 져야 쓰겄소. 점집 아짐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럼 정말 잘 됐네요. 갑수 씨가 인자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면 되겠네요. 아니, 느닷없이 그것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이 돼요. 사실 저도 제가 덕삼 씨와 혼인을 못해서 고민이 돼요. 얼마 전에 점집을 찾아갔었거든요. 꼭 그 남정네를 만나야겠느냐? 아니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세요? 저는 진짜로 덕삼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요. 그람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 말 꼭 명심해라. 이제 곧 옆마을에서 남자 한 놈이 넘어올 것이오. 혹시 그 놈이 네 집에서 머무르거든 어두운 밤중에 몰래 네 엄마랑 잠자리를 바꾸거라. 그람은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오. 명심해라. 꼭 어두운 밤중에 몰래 해야 돼.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어느 한 마을에 유달리 소심하여 여자 앞에만 서면 아무 말도 못하는 덕파리가 살고 있었다. 덕파라, 마을에 점지해둔 처자라도 있냐? 니도 인자 홍기가 다 차불었는디. 이 애미는 너만 좋다고 하면 누구라도 괜찮은디 말이여. 아이고 어머니, 제가 처자들하고 말을 잘 안 해봐서 그런가. 통 누굴 만나기가 쉽지가 않구먼요. 아이고,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가 집안 안 망하게 한다고. 이 집 저 집에서 일만 하고 다녔으니 뭐 언제 처자들하고 말이나 붙여봤겠냐잉. 다 이 애미 잘못이다 덕파라. 내가 미안하구먼. 아니 어머니는 무슨 또 그런 말을 한단가잉. 집신도 짝이 있다고 때되면 누군가 나타나겠지. 나도 인자부터는 한번 힘을 써보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소. 그러던 어느 날 덕팔의 어머니는 친구인 영숙이를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어이 덕팔이 엄마, 오랜만이네. 요새 별일 없제? 음매, 영숙이 아니여? 뭐 별일이야 있었겠는가? 자네야말로 뭔 일로 왔는가? 저기 옥자딸 향숙이 있자네. 걔가 이번에 시집을 간다고 하는구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나는 놈도 없다더만. 갑자기 뭔 결혼이여? 거시기 요즘 말로 자만춘가? 요새 것들은 자고 만남을 추구한다나 뭐라나. 속궁합을 먼저 봐야 된다고 안 그런가? 그러더니 턱만이라는 놈을 만났는디 글쎄 걔가 조절을 못해가지고 애를 맹글어 불었으니 얼른 시집 보내야제. 암튼 요새 것들은 물란해가지고 뭐시야? 자만추. 자고 만남을 추구해. 거시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꼴값을 떨고들 있네. 이 일밖에 모르는 우리 순진한 덕파리가 그런 가벼운 것들을 만날까 걱정이네 걱정이요. 그런 게 걱정이면 거시기. 우리 아랫집에 살고 있는 춘심이가 제격이제. 걔가 얼굴은 곱상한디 맴이 소심해 불어갖고 남자선 한번 잡아보지 못했다 안 그런가? 아따 들어본 게 우리 덕팔이랑 맺어지면 천생연분일 것 같네. 근데 걔들 둘이 서로 좋아야 결혼을 시키든 말든 않겠는가? 둘 다 소심해가지고 어디 되겠는가? 아니 자연스럽게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춘심이 걔가 매주 3일 정도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한양을 벌어가는디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해도 하루는 자네 집으로 보낼 테니께 한번 잘 이어줘 보쇼잉. 그러고만 해주면 나야 참말로 고맙제. 둘이 자연스럽게 만나면 그것이야말로 자만추 아니겠는가? 나중에 둘이 잘 되면 자네 덕은 내가 안 잊을라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춘심은 덕파리의 집으로 찾아왔다. 저기 안녕하세요. 아, 저 무슨 일로? 윗집 아주머니께서 오늘은 여기로 가서 집안일을 도와주라고 해서요. 어머님은 안 계신가요? 아, 거시기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습니다잉.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잠깐 나가셨는디. 네, 알겠습니다. 춘심이와 덕파리는 비슷한 성향에 서로에게 끌렸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것을 본 덕팔의 어머니는 춘심과 덕파리가 처음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둘의 혼인을 성사시켰는데 그렇게 춘심이와 덕파리는 부부가 되어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어 춘심이가 밥을 하러 나왔다. 아가잉, 아침부터 이런 말하는 게 쪽가 거시기 한디. 너희들이 원체 순진한 게야. 거시기 첫날 밤은 잘 보냈냐잉?
내 덕팔이 그놈이 남자 구실이나 할지 밤새 걱정이 돼야갖고 잘 수가 있어야지. 아이 참 어머님도 역시 덕팔씨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역시는 무엇이 역시요? 말이 쪼까 이상하다. 너그 둘이 어제 처음이 아닌 것이요? 아, 당연히 처음이죠. 근데 역시라는 거는 뭔 말이대 지금? 똑바로 말해보란께. 아, 그게요 어머님. 사실 얼마 전에 시집간 향수기가 제 어릴 적부터 절친한 사이인데 저한테 꼭 당부하기를 남자를 여럿 만나서 자보고 그중에서 가장 실한 놈한테 시집을 가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지 뭐예요? 하이고 진짜로 요즘 것들은 암만 처녀 총각이라도 못하는 소리가 없다잉. 그런데 저는 소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중에 제가 항상 일을 가는 윗집 아주머니께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고민도 안 하시고 자기만 믿고 덕팔이네로 가라는 거 있죠? 뭐시라? 너네 윗집이라면 영숙이네 말이지. 그 여편 내가 무엇을 알고 우리 집에 가라고 했다냐?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살아생전 시아버님께서 물을 길러 길을 가고 있던 영숙의 아주머니랑 메밀밭에서 정을 나눴는데 아이코, 원 이 짝에 돌뿌리가 다 있냐잉. 거시기가 얼마나 컸던지 영숙의 아주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두 눈이 점점 가늘어지고 팔다리에 마디가 풀리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숙의 아주머니가 부전자전이니 덕팔씨만한 남자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꼭 들어맞더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동춘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혼인한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불행히도 슬아의 자식은 없었다. 하지만 둘의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으니 아이고 마누라. 마누라가 아침마다 차려준 이 장국이 없으면 내 하루 종일 기운이 안 난다니까. 당신이 하도 이 장국을 좋아하니까 이제는 나도 아침에 이 장국을 안 끓이면 뭔가 빠진 것 같이 허전하다니까요. 허허, 우리가 비록 자식이 없기는 해도 이렇게 우리 둘이 오손도손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 뭐 우리가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처음 몇 년은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구만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소리도 있잖소.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동춘 부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는데 바로 옆집에 춘심이란 여성이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거시기 처자, 이번에 새로 이사왔 나보구먼. 네, 제가 사정이 생겨서 혼자 살 곳이 필요해 이 집으로 오늘 이사 왔구만요. 잘 오셨소. 나 바로 옆집 사는 동춘이라고 하는디 그냥 편하게 동춘아재라고 부르소잉. 원매, 이 옆집의 큰 집이 아재네 집이에요? 집이 이리 큰 걸 보니까 암만 해도 식구가 맞나 보네요잉. 허, 식구는 무슨? 내 초면에 이런 말 하면 거시기 헌디. 자식은 없고 마누라랑 둘이만 저 집에서 살고 있소. 아, 그래요잉. 동춘 아재, 아니 동춘 오빠. 여기에서 이렇게 서 있지 말고 방에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면서 동네에 설명 좀 해줘요. 아니, 동네 설명을 방에서? 아, 좋지. 얼른 안으로 들어감세. 그 다음 날부터 부인을 향한 동춘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어 갔는데 아, 아니 이놈의 장국이 왜 이렇게 짜? 우째 오늘은 입에 안 맞소? 이상하구먼. 그동안 끓이던 대로 만들었는디. 이거 완전히 못 먹겠구만. 아니 어떻게 아침으로 만날 똑같은 국을 내어주시는가? 좀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당신이 좋다고 하니까 나는 그랬지. 뭐 입에 안 맞으시면 내일부터는 내가 다른 걸로 준비할라요. 비단 이 장국뿐만이 아니요. 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자식이 없는 게 당신 탓이 아닌가 싶네. 원매, 그것은 또 사람 서운하게 무슨 소리래요? 아니 내가 이 나이 묵도록 아직도 팔팔하게 할 수 있는디 우리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는가? 우리가 잠자리를 안 한 지가 꽤 되었는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게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 이후로도 동춘은 계속 부인에게 냉대를 했고 차츰 귀가가 늦어지더니 심지어는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그날도 동춘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자 부인은 춘심의 집에 가보았는데 아무리 마음이 변했다고 해도 우리 서방이 그렇게 대놓고 바람필 사람은 아닌디 이게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거구만. 그렇게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춘심의 집 방문 앞으로 다가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틈으로 동춘과 춘심이 거사를 치르고 있는 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로부터 반년 후 하늘의 벌이라도 받은 걸까? 동춘은 나날이 몰라볼 정도로 건강이 악화가 되었고 아이고 마누라,
거시기 옆집 춘심이가 요즘 안 보이던디 무슨 일이 있단가? 글쎄요잉. 다시 이사라도 간 건지 요 며칠부터 통 안 보이던디. 나는 잘 모르겠네잉. 마누라, 내가 요 며칠 상태를 보아하니 내 건강이 너무 나빠져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몰라 가기 전에 고백하는데 참말로 자네에게 몹쓸 짓을 했네잉.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요? 내가 춘심이 그 젊은 것한테 눈이 팔려가지고 자네에게 그렇게 그동안 냉대를 했구먼.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네에게 죽을 죄를 져서 하늘이 나를 벌하는 것 같아. 사실 뭐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어서 놀랍지도 않구만요. 아니 마누라, 그런 것을 다 알고도 나한테 이렇게 매일 아침을 차려준 겐가? 벌이란 것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내리는 거지라. 당신이 춘심이랑 놀아날 때부터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장국에 조금씩 독을 타서 벌을 내렸소. 보아하니 당신 말대로 진짜 오늘 내일 하겠는디 어디 춘심이랑 나 없는 곳에서 잘 살아보소잉. 봉섭은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청년이었지만 어머니가 하는 말 하나만큼은 무엇이든 잘 듣는 여자였다. 봉섭아, 이놈아 네가 hun기가 다 찼는디 어디 만나는 처자라도 있냐잉? 그런 여자가 어딨다요, 엄마. 나는 우리 엄마랑 둘이서 같이 살면 되지. 그런 거 필요 없어라잉. 원매, 지엠이 속 뒤집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봉섭아, 네가 지금 마음속에 둔 사람이 없으면 이 애미가 마을에 눈여겨봐둔 처자가 있는디 어때요?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당연히 들어야지라. 그렇게 봉섭은 어머니가 점지해둔 여성과 다행히도 혼인을 하게 되었고 시간은 봉섭이 혼인을 한 지 1년 정도 흘렀다. 애미야, 내가 이런 것까지 물어보기는 거시기 한디야. 네가 시집 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는디 우째 아직도 손주 소식이 없냐잉? 어머니,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무리 그래도 벌써 1년이나 지났는디 딴 집들은 그 시간이면 벌써 둘이나 가진 집들도 있는디 이게 말이 되냐잉? 네가 우리 봉섭이가 못 믿어온 게 일부러 피하고 있는 거 아니여? 어머님, 제가 사실 이건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서방님이 밤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밤에 바로 주무시고 저에게는 손도 안 대세요. 원매, 아가, 그 말이 사실이냐잉? 고놈이 좀 머리숙해도 사내 자식이니까 너랑 짝만 지어주면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디 내가 오해했다야? 내가 그동안 니한테 참말로 미안하구먼. 괜찮습니다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서방님께서 어머님 말씀이라면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고지 곧대로 들으실 사람이니 어머님께서 좀 힘을 써주셔요. 그래잉, 내가 잘 알아듣게 타이를 꺼고마잉. 아가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야. 그 다음 날 아침 봉섭의 어머니는 경험이 없는 봉섭에게 남녀 간의 운우지정에 대해 알려주었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에 봉섭은 당황했지만 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잘 따르는 봉섭이었기에 그날 밤 부인과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님,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어젯밤에 서방님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인지 처음으로 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오메, 그랬냐잉. 안 그래도 내가 어젯밤부터 겁나게 궁금하기는 했는디 남사스러워서 니한테 먼저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그나저나 참말로 잘 되었다잉. 그러니까요, 어머님. 어머님께서도 지금까지 손주 소식이 없어서 걱정하셨을 텐데 이제 곧 소식이 들릴 것 같구만요. 그래잉. 봉섭이 고놈이 좀 사람이 어리숙하기는 해도 어려서부터 내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듣기는 했어야. 그란 게는 인자부터는 것이기. 니도 노력을 해서 니 말도 잘 듣게 해야겠지 않겠냐? 아가, 어찌 보면 그만한 신랑감도 없다잉. 네, 어머님.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자 봉섭의 부인은 좀 더 과감히 해보고자 속고 차림으로 봉섭을 맞았는데 아이고 마누라, 어째 그렇게 헐벗었소잉? 안 추운가? 서방님, 어제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주셨는데 오늘은 그냥 주무시게요? 많이 피곤하세요? 아이고, 이 사람이 집안 말아먹을 소리를 하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좋은 것은 절대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디 이 정도로 좋은 것이면 1년에 추석하고 설날 딱 이틀 정도만 해야지. 낭비를 하면 쓰겄는가? 어떤 마을에 동춘과 덕삼 그리고 갑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셋은 어려서부터 오래 알고 지낸 중마고우 사이라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지냈는데 아따 동춘이 아주 얼굴이 반쪽인데 무슨 일이 있냐잉. 다른 게 아니라 어제 흥섭이 아재네 밭에서 일하다가 왜 같이 일하는 향단이랑 눈이 맞아불어가지고 밤새 아주 혼이나 불었다야. 아야, 님도 보고 뻥 뒀다고 우리 동춘이가 대단해 불구마잉.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조금 있다가 춘자랑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그동안 어울리지 않게 꽃 같은 것도 꺾어다 챙겨주고 했더만 오늘은 이따 물레방앗간에서 보자네. 아이고 우리 덕삼이도 아주 여기저기 잘 나가는구먼. 그란데 갑수야 니는 우째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냐잉. 아이고 이 친구야. 우리 갑수는 아직도 진짜 총각 아닌가. 나이만 묵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안 그러냐 갑수야. 덕삼이 니 그만여라잉.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요. 이게 다 자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서러우면 얼른 마음에 두고 있는 처자랑 한번 시원하게 저질러 불고 어른이 되면 되지 않는가. 그나저나 벌써 시간이 일하고 되었구마잉. 자네들 나는 우리 춘자씨 만나러 가야 된께는 다음에 보세잉. 아이고 갑수야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야. 덕삼이 저 친구가 원체 장난을 좋아하잖아. 아니 암만 그런다고 해도 매번 만날 때마다 내 약점을 걸고 넘어질 필요는 없제잉. 내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을 거구먼.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덕삼은 우연히 길을 가다 갑수를 만났는데 아이고 우리 갑수 아니요? 어디 가는 길인가? 흥섭이 아재네 밭에 일하러 가는 길이제. 요전번에는 취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찾아왔다더만. 뭐 그것 좀 놀린 것 가지고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가 이 친구야. 이게 다 자네가 나이는 먹었는데 아직 어른이 못 돼서 그러는 것이오. 아야 덕삼아. 나도 인자는 어른이 되어버렸는께 그만 놀려라잉. 아따 아무리 내가 많이 놀렸다고 해도 인자는 허풍까지 치냐 갑수야잉.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야? 그걸 누가 믿어준다고 그러냐 갑수야. 허허 이 친구 사람 말을 못 믿는구만. 그렇게 안 믿기면 거시기 자네 동생한테 한번 물어보면 될 거 아닌가? 이 친구가 아직도 취했나? 내가 동생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가 이 친구야. 두고 보게나 앞으로 9달 후에는 생길 거구먼. 무엇이라고야? 덕순이와 갑수는 혼인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이다. 혼인할 때부터 갑수는 덕순이 버릇처럼 바람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결국에는 원님에게까지 고하게 되었는데 그래, 혼인을 한 여성이라면 무릇 지조를 지켜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틈만 나면 다른 남성들과의 미래를 즐기며 가정을 혼란스럽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느냐? 원님 저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기에 미래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만남 역시도 다 남편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갑수, 자네 허락하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이고 원님, 마누라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코 제가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요. 항상 말리기야 했지만 그렇다고 못 만나게 매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렇게 원님께 온 것 아닙니까? 덕순이 너는 듣거라. 너에게는 이처럼 혼인을 했음에도 네 몸을 함부로 놀린 죄가 있는데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아니, 막말로다가 제 몸에 있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왜 그것까지 관하에서 허락을 맡아야 합니까요? 언제부터 이 나라가 여성의 그곳까지 신경을 다 썼냐 이 말이죠. 너는 이미 혼인을 해서 갑수와 한 몸이 되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옳지가 않지. 그러면 내 몸뚱이에 붙어있는 구멍을 내 거라고 하지 누구 거라고 한단 말입니까? 하는 말마다 지는 법이 없이 참으로 당돌한지고. 그렇게 한참을 옳고 그름을 가르고 있을 때 때마침 쥐 한 마리가 마당을 가르며 벽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원님이 그걸 보더니 저기 방금 쥐가 들어간 저 구멍을 뭐라고 하느냐? 저것은 쥐구멍 아닙니까?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저 구멍은 벽에 붙어 있는데 어째서 쥐구멍이라 한단 말이냐? 그야 쥐가 들락달락하니 쥐구멍이라 하는 것이제라. 옳지 그래, 너 말 잘했다. 너의 말에 따르면 너 몸에 있는 구멍도 너의 서방의 약물이 매일같이 들락달락 하는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서방 것이어야지. 아니 그런 여봐라, 남의 것을 제 것처럼 마음대로 써놓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이 여성의 죄를 물어 혼장 10대를 치거라. 아이고 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그렇게 덕순이는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춘심이와 덕삼이가 살고 있었는데 둘은 오래전부터 연인 관계였다. 어때 춘심아? 오늘 밤에도 거시기 물레방앗간으로 안 올 텐가? 내가 어젯밤에 이어서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단께. 아니 어제도 이야기해준다고 불렀다가 몸에 대화만 하고 이야기는 하나도 못했는데 그나저나 덕삼씨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째 무슨 일이 있냐 춘심아? 다름이 아니라 오늘 밤에 부모님께서 기니 할 말이 있다고 밤에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잉 그람은 오늘은 좀 힘들겠구만. 그람 다음에 보는 걸로 하자고잉. 그날 밤 춘심은 부모님의 부름대로 방으로 향했는데 춘심아, 너도 이제 혼기가 찼는디 시집을 가야제잉. 이 애비와 어미가 너를 위해 혼사를 알아봤다. 혼사 말이세요? 그런데 아버지,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긴디 상대가 누구냐잉? 우리 동네 덕삼씨요. 덕삼이는 항시 쓰잘데기 없이 헛소리만 하면서 놀러댕기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도 잘 안 하던디 뭐 땀시 걔한테 시집을 갈라 하냐? 덕삼이한테 시집 가면 굶어 뒤지던가 아님 네가 일을 뼈 빠지게 해야 할 것이오.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는 무엇이 그래도요? 네 고생길이 빤히 보인디. 덕삼이는 뒤져도 안 된다잉. 네 애미 말이 하나도 틀린 거 없구만. 옆집 갑수가 머리는 멍청해도 매일 열심히 일하니 이 동네 저 동네 안 찾는 사람이 없다니깐. 네 편하게 살라면 갑수한테 시집 가야어. 암튼 갑수한테 시집 가는 걸로 알고 준비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춘심이는 어쩔 수 없이 갑수와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 하지만 춘심이는 덕삼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고 항상 갑수가 일하러 나간 틈에 덕삼이와 몰래 정을 나눴는데 그러던 어느 날 덕삼이는 여느 때와 같이 춘심이와 정을 나누고 춘심이의 집에서 나올 때 갑수를 마주쳤는데 어이 덕삼이 네 뭔디 내 집에서 나오냐? 아, 그게 여기 지나가다 목말라서 물 한 잔 얻어 마셨지.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나는가배. 오늘은 철시민에서 일했는께. 일이야 뭐 다 똑같은디. 일하는 데가 우리 동네 근처라서 지금 돌아왔제잉. 그나저나 우리 마누라는 뭐하고 있단가? 오메 자네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성한 옷이 하나 없어갖고 이 옷을 해줄까 저 옷을 해줄까 고민만 하고 앉아있더라. 아니 괜찮다고 해도 그란다잉. 어차피 일하면 더러워진디. 그냥 아무거나 줘도 된다니까 그라네. 암튼 자네 오늘도 고생이었고잉. 나는 이만 가볼라네. 그래 조심히 가세잉. 덕삼이와 갑수가 마당에서 마주친 것을 춘심이는 방 안에서 몰래 보고 안도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가슴 졸여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근처 철시민에서 일해가지고 일찍 들어왔네. 내일은 어디로 가셔요? 저기 옆 동네 봉섭이네가 이 일이 바쁘다고 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럼 내일은 이 녹색 두건을 쓰고 가세요. 아따 이것이 무엇이단가? 그래도 멀리 가시는데 옷은 더러워지더라도 두건이라도 깔끔한 걸로 하고 가야죠. 죄다 거짓골로 하고 가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따 안 그래도 된디. 그래도 나 생각해주는 건 자네밖에 없네. 일로 쫓가 와보소. 다음 날 갑수는 어제 춘심이가 준 녹색 두건을 쓴 채로 봉섭이네로 출발했다. 어제 들킬 뻔한 일로 불안에 떨었던 덕삼은 춘심에게 이제는 그만하자고 말하려고 갑수가 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춘심의 방 안으로 향했고 덕삼씨 오셨어요? 아따 나는 이제 불안해서 못하겠네. 거시기도 맘 편하게 해야지. 갑수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디 거시기 하는 도중에도 집중도 못하겠고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구만. 이제 그런 걱정은 마셔요. 혹시 갑수씨 나갈 때 머리에 녹색 두건은 보셨나요? 봤지. 뭐 깔끔해 보이긴 하더만 그것은 갑자기 왜? 앞으로 갑수씨 멀리 나가는 날에는 머리에 녹색 두건을 두르고 나갈 테니 덕삼씨는 그때 들어와 편하게 있다 가시면 됩니다요. 원매 무엇이라고? 아따 그거 참말로 좋은 방법이네. 잠깐 그러면 오늘 갑수가 녹색 두건을 쓰고 갔은께. 춘심이 자네 오늘은 하고 아쉬잉. 어느 날 흥섭의 집에 한 스님이 찾아오셨는데 처사님 괜찮으시면 시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스님 고생하십니다요. 집에 거시기 보리가 조금 있기는 헌디 그나저나 스님 식사는 하셨습니까요? 하하, 여기저기 시주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아직은 식전이네요. 아 그러십니까? 마침 잘 되었구만요. 우리 아들놈은 서당에서 아직 안 돌아왔고 마누라는 오늘은 친정에 갔다가 저녁쯤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괜찮으시면 같이 점심이라도 드시겠습니까?
아니 시주만 해주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감사할 때가 다 있구먼요. 흥섭은 스님에게 시주와 함께 점심을 대접하였고 스님은 흥섭의 집을 나서면서 줄에 매달린 돌을 하나 주었는데 처사님 이 돌이 꽤 신묘한 돌인데 제가 원체 처사님께 융숭한 대접을 받았기에 다른 건 드릴 것이 없고 대신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원매, 스님 이게 무슨 돌이기에 그렇게 신묘하다고 하십니까요? 이게 거짓말을 하면 돌의 빛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런 신묘한 돌입니다. 중인 저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물건이라 답례로 드리겠습니다. 흥섭은 조금 미심쩍기는 했지만 스님이 거짓말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닌지라 아들 덕팔과 부인이 집에 돌아온 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돌을 한번 시험해 보는데 그래, 덕팔이.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뭐하고 지냈냐잉? 오늘은 뭐 당연히 서당에서 하루 종일 글 공부했잖아. 아버지도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십니까? 원매, 이게 진짜 신묘하기는 하는구먼. 덕팔이 니놈 거짓부렁 할 생각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여라잉. 아이고, 아버지. 사실은 춘심이네 밭에 손이 모질하다고 해서 거기 도와주다가 왔어라잉. 엄마, 돌이 또 빨간색으로 변하는구먼. 이놈의 시키 거짓말이 입에 배어불었구만. 얼른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 안 하냐잉. 사실은 춘심이랑 하루 종일 물레방앗간에서 있다가 왔단께요. 원매 스님이 말하신 게 진짜네. 거짓말 할 때만 빨간색으로 변하는구만. 그나저나 덕팔이 이놈의 시키. 나는 니만한 나이 때는 맨날 서당에서 글 공부만 했는디. 니는 누굴 닮아 그러냐잉? 아따메이, 그에 비해 그 자식이지. 당신 씨앗으로 만든 자식이 뭐 어디 가겠어잉. 원매, 이것이 무슨 일이 다냐잉? 갑수는 선비 집안의 자제인데 갑수 역시도 학식이 높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런 갑수가 얼마 전 장가를 들었는데 한참 동안 글만 보시더니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시려고 옷을 차려 입으셨습니까? 내 오랜 친구들하고 이따가 모임에서 최근에 본 책에 관하여 서로 감상을 나누는 자리가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구만 그려. 내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께 부인 먼저 잠자리에 드소잉. 아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라드만 이 밤중에 또 나가신다고라? 원매, 해도 해도 너무 해불구만. 물론 선비로서 글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방 공부도 중요하지 않겠소? 부인 어디 점잖지 못하게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있어. 선비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지. 자고로 부부지간이라고 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 공경을 하면서 살아야 된디. 문란한 행위에만 빠져 있으면 부인에 대한 공경이 어디에서 나온단 말이오. 아니 공경이고 나발이고 일하고 혼인을 했으면 얘는 안 만들 거냐 이 말이지. 얘는 거시기 나는 모르겠고 늦었는께 얼른 나가볼라요잉. 웜에 내 팔자야. 내가 웃자자고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서는. 갑수는 그날 이후로도 밤만 되면 외출하기에 바빴고 갑수의 부인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하루는 외출하는 그의 뒤를 밟았는데 글쎄 갑수가 기방으로 출입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것이 무엇이대? 만날 그라고 얌전하게 책만 보느라 평생 재미없게 사는 양반인 줄 알았더만. 일하고 뒤에서는 재미를 보고 댕기고 있었구만. 부인은 갑수가 기방에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3경이 넘은 시간이 되어서야 갑수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원매, 아직도 안 자고 있었는가? 먼저 잠자리에 들라고 말하니까는. 거시기 시방, 지금 어디에 있다가 오시는 길이요? 어디에 있기는 뭘 어디에 있다 온단가. 말했듯이 친구랑 그거 무엇이냐. 책에 대해서 건설적인 토의를 하고 오는 길이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엠병, 내가 기방에 쳐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저런 거짓부렁을 하네잉. 우째 오늘 장가든 이후 처음으로 한번 터져볼 텨? 마누라, 내가 잘못했단께라. 내가 기방에 다녀온 게 맞소야. 멀쩡한지 마누라 냅두고 그것이 뭐하는 짓이란가? 내 이해가 안 돼불구마잉. 이렇게 안 쓰실 거면 장가는 뭐한디 드셨소? 그래도 내가 글 공부를 많이 한 선비인디. 부인하고는 무릇 서로 공경해야 하고 또 의리가 있어야 된께는 함부로 욕정을 품을 수가 없어서 그랬단께. 그란디 기생은 다음날 아침에 얼굴 볼 일도 없으니께 허물없이 마음껏 음탕하게 놀 수 있지 않겠는가잉. 내 다 당신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랬단께. 웜에 이 양반이 뚫린 입이라고. 그 시기 내가 언제 공경을 해달라고 했소? 아니면 의리를 나누자고 했소? 나도 낮이랑 밤이랑 다르게 대해달라는 이 말이지. 낮이랑 밤이랑.
덕파리와 덕삼이는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이다. 둘은 가끔 주막에서 술 한잔하는 게 낙이었는데 덕삼아 뭔 일이 있다냐? 얼굴이 겁나게 피곤해 보인디 어제 잠이라도 설친겨? 다름이 아니라 어제 동네 옥선이랑 뜨거운 밤을 보냈더만 여기저기 삭신이 쑤셔 죽겠네. 원매 옥선이라고 하면 동네에서도 노리는 남정네들이 상당한디 도대체 어떻게 꼬셔버린겨? 전에 흥섭이 아재네 밭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디 말이오. 아 글쎄 옥선이의 시선이 자꾸 내 거시기로 향하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내 착각인가 그랬는디 나중에는 옥선이가 먼저 물레방앗간에서 쉬자고 하더라고잉. 아니 자네 거시기가 못이 특별라서 옥선이가 일하다 말고 그걸 보고 앉아있단가잉? 내가 몸뚱이는 쌍놈이어도 거시기 크기 하나만큼은 영의정 아닌가. 옥선이가 한 번 맛을 본 그날 이후로는 가끔씩 밤마다 찾아오니께 아이고 밤새 시달려 죽겠다니까잉. 아이고 그것이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호들갑일까잉? 나는 그래도 남녀가 정을 나누는 데는 거시기의 크기보다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디 말이오. 크기는 만족을 주는데 큰 요소가 아니라 이거지. 허허, 이 친구가 모르는 소리 하는구만. 뭐니 뭐니 해도 크기로 압도해야 시각적으로다가도 그렇고 감각적으로다 더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건디. 근데 꼭 거시기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 기술이 어쩌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덕삼이 자네 지금 내 거시기 크기가 시원찮다고 그러는겨?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나 아니면 그만인 거지. 그러면 자네 나랑 내기 한 판 안 할란가? 밤일에 있어서 크기가 중요한지 기술이 중요한지 말이요. 이기는 사람이 열량 받는 조건으로다가 뭐 내기를 하는 것은 좋은디 그 판단을 누가 해준단가? 어차피 이건 우리 같은 남정네끼리 말해봐야 답이 없으니께 가까운 여성분에게 물어봐야지. 주모 잠깐 일로 와보소. 어째 뭐 더 필요한 게 있어? 그것이 아니라 주모 미안한디 우리끼리는 암만 말을 해봐도 해결 못하는 게 있는디 좀 해결해 주셔야 쓰겄소. 뭐를 그렇게 해결 못한다고 그런가잉? 거시기 남녀가 정을 나누는데 남정네의 크기가 중요한가? 아니면 기술이 중요한가? 아따매, 뭔 대낮부터 낯뜨갑게 그런 것을 물어보고 앉아있소잉? 주모 우리끼리 내기를 했는디 뭐 남정네들끼리 결론을 낼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말인디 주모 생각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하요잉? 거시기 참말로 미안한디. 내가 우리 서방님이 첫사랑이라서 평생 우리 서방님하고만 정을 통해가지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알 수가 없구마잉. 이런 거는 암만 해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답할 수 있지 않겠소? 아따 주모 생각보다 성실하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뭐 우리 동네에서 옥녀로 유명한 춘심이한테 물어봐야지잉. 그렇게 해서 둘은 춘심의 집으로 향했고 춘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춘심은 한참을 고심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뭐 자랑은 아니지만서도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사에 있어서 크기는 예선전이고 기술이야말로 본선이제잉. 허허 덕삼이 자네? 들었는가? 춘심이가 기술이야말로 진정한 본선이라고 안 한가? 열량 딱 준비해 놓으소잉. 아니 덕팔 씨는 답답한 소리를 하네. 내 말은 일단 예선 통과를 못하면 본선에는 근처에도 못 간다는 이 말이제. 어쨌든 덕삼 씨는 예선을 통과했는께 오늘 밤에 본선 경기 한번 해보게. 이따가 집에 한번 들르쇼잉. 뭐시라고라? 흥섭은 한 주막에서 오랜 중마고우인 동춘을 만났다. 흥섭이 이 친구야. 무슨 일이 있는가? 어째 얼굴 표정이 별로인디. 그것이 말이여잉. 이제 곧 내가 우리 마누라랑 혼인을 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디. 그런디 거시기. 아이 이 친구야. 뭐가 고민이길래 뜸을 들이고 그런가? 자네랑 나 사이 아닌가?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게 뭐가 있다고. 그것이 소문날까 이런 말하기 창피한디 말이오. 마누라가 아무래도 20주년 때는 제대로 거사를 치르길 기대하는 눈치더라고. 그런 것을 고민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 친구야. 한번 제대로 힘을 써주면 될 것을. 그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면 이런 고민도 안 하지. 이것이 옆집 떡순이 처자랑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디 꼭 마누라 앞에만 서면 거시기가 통 기운을 못 차린단 말이지. 허허, 뭐 마누라랑은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 이제 우리가 그럴 나이이기도 하고. 그럼 거시기 자네 있자녀. 20주년 기념으로 옆 동네 여관 한번 가볼란가? 어? 거기는 갑자기 왜? 내가 알고 있는 동생놈이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디 말이오. 손님들을 위해 정력에 기가 막히게 드는 야관 문안을 몰래 팔기도 한다드마잉. 내 그 사람에게는 미리 준비해 달라고 일러둘 테니까 가서 내 이름만 말아서. 원매,
동춘이 이 친구야. 그렇게만 해주면 나야 고맙지. 내가 신세 크게 졌네. 그렇게 흥섭은 부인과 함께 동춘의 말대로 혼인 20주년에 맞춰서 옆 동네에 위치한 여관에 도착했는데 아따 어떻게 오셨을까요잉? 저기 내 친구 동춘이 소개로 하룻밤 묵으려고 왔는디. 엄매 동춘이 성님요? 제가 이야기 들었구만요. 일단은 방으로 모실게라잉. 여관 주인은 흥섭 부부를 방으로 안내한 후 흥섭만 조용히 따로 불러서 그에게 주머니 하나를 건넸는데 성님 이것이 야관문안이라는 건데요. 동춘이 성님께서 부탁하셔서 준비해드렸습니다요. 원매 이게 꽤 귀해 보인디. 그러면 동상 내가 얼마나 주면 돼요? 아이고 동춘이 성님 친구분인디 이게 하나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2냥 정도에 파는디라. 일단 이거 하나는 제가 그냥 드리는 거고 혹시 써보시고 몸에 잘 받으시느니라 내일 나가시기 전에 베개 아래에 한 냥만 놓아두시면 나가실 때 하나를 더 챙겨드리겠습니다요. 그렇게 흥섭은 야관 문안을 받아먹고 그날 밤 부인과 거사를 치렀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몸에 엄청난 기운이 도는 게 아니겠는가? 원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다냐? 그렇게 흥섭은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내고 다음날 여관에 나서는데 아이고 흥섭이 성님 간밤에는 편히 주무셨습니까요? 자네가 신경 써준 덕분에 내 오랜만에 편안한 밤 보냈네 아주. 그런디 성님 방 베개 아래를 보니까 한 냥이 아니라 11냥이나 들어있던디요. 아 그것이 나는 한 냥만 놓아뒀는디 말이오. 마누라가 어젯밤이 특별했는지 자꾸 캐물어서 야관문안 이야기를 했더만 내 몰래 10냥을 더 놓아두는 거 아니겠는가? 덕팔과 춘심은 함께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맑은 하늘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원매 아까까지만 해도 날이 겁나게 맑았는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단가. 춘심아 여기 근처에 연못이 있는 게 조심해라잉.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자욱했던 안개가 사라지면서 느닷없이 개구리 한 마리가 나왔는데 덕팔씨 저기 앞에 있는 게 개구리 아니단가? 그런데 개구리가 뭔 옷을 다 입고 있대잉? 헤헤 흰색이구만 흰색. 엄매 세상에 저 개구리가 말을 다 하는구마잉. 그란디 흰색이라는 게 내 옷 색깔 말하는구먼. 아따 개구리 참말로 신기하다야. 그런 일이 있고 마을로 돌아온 덕팔은 절친 봉섭을 찾아가서 숲에서 본 개구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아따 덕팔이 니도 바보롭구마잉. 뭐요? 봉섭이 니는 알고 있었냐잉? 그것이야. 내가 최근에 옥자한테 장가를 들었자네. 사실 내가 옥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디. 그래도 옥자한테 장가를 간 게 그놈의 개구리 땜시란께. 아따 따라오지 마란께는 숲에서 일하는디 따라오기는 우째 따라와. 봉섭 씨가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가야제라잉. 나는 봉섭 씨 이러는데 방해 안 되게 저 짝에서 나물 캐면 된단께. 원매 하필 나를 좋아한다는 처자가 옥자 하나냐잉. 춘심이 같은 여자가 나를 봐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얼마나 숲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까. 덕팔이의 경우처럼 느닷없이 숲에 안개가 끼기 시작하고 다시 거짓말처럼 안개가 사라지더니 어디선가 개구리가 나타나는데 완마, 뭔 놈의 개구리가 옷을 다 입고 있다냐. 헤헤 분홍이구만 분홍. 어메 세상에 말을 다 하는 개구리가 다 있구먼. 그런디 저놈이 개구리가 뭘 보고 분홍이라고 한대야. 봉섭 씨 분홍이라고 하니까 내가 짐작 가는 게 하나가 있는디. 응? 옥자 니는 뭐 알고 있는 거 있냐잉. 거시기 내가 오늘 입고 온 아랫돌이 속옷색이 분홍색인디 말이여. 어디 한번 확인해 볼라요잉? 옥자의 느닷없는 말에 봉섭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둘은 숲속에서 거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맘에도 없는 옥자한테 장가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흰색은 네 옷색이 아니라 틀림없이 춘심이 아래 속옷색이었을 거구먼. 아따 그 개구리 요물이구마잉. 그 시각 춘심 역시 절친인 옥자를 만나서 오늘 숲에서 보았던 개구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흰색 속옷 입고 산에 갔지잉? 오메, 그럼 그게 덕팔씨 옷 색깔이 아니라 내 속옷색 말하는 것이었다냐? 세상에 별난 개구리도 다 있구마잉. 그래도 그 개구리님 덕분에 나도 봉섭 씨한테 시집을 갔자녀. 가만히 있자잉. 니도 거시기 덕팔이를 좋아한다 안 그랬냐잉? 니도 아다시피 덕팔씨는 원체 숙맥이라 아직도 내 손도 못 잡았구먼. 그러지 말고 니도 다음에 덕팔씨랑 숲에 갈 때는 흰색 같은 그런 수수한 거 입지 말고 과감한 거 입고 분위기를 잡아불어. 안 그래도 오늘 우리 봉섭 씨도 덕팔씨를 만난다고 했으니께 덕팔씨도 이제 개구리가 하는 말이 뭔지는 다 알 거다잉. 니가 과감하게 나가야 덕팔씨를 잡을 수 있단 게야. 다음 날이 되고 덕팔과 춘심은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숲에서 다시 만났고 또다시 한참을 걷다 보니 안개와 함께 개구리가 나왔는데 오, 엄매야. 이것이 다 무엇이단가? 껍슬이요, 껍슬이란께.